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질문들.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지만 뭔가 궁금하긴 한 그런 질문들. 어디 가서 물어볼 곳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에너지 낭비해 가면서까지 찾아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궁금은 한 그런 질문들. 저희가 대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쉽지만 또 알면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상식들. 저희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저는 잡상식 알려주는 사람들의 이찬규. 송진석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에게 물어보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물어본다고 해서 답을 듣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만 모아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는 저희는 잡상식의 대가, 잡상식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알려드린 잡상식은 양치질을 하면 왜 입맛이 이상할까입니다. 야, 진짜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뭐 그런 질문이네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궁금하긴 하단 말이죠. 네, 사실 양치하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 정말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이상한 맛이 나곤 하죠. 네, 맞아요. 약간 특히 이제 귤, 막 사과 이런 과일 먹을 때 그 맛이 조금 더 나더라고요. 네, 일단 바로 답을 알려드리면 우리의 혀에는 미세한 털, 즉 미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미뢰는 우리가 맛을 느끼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치를 하면 이 미뢰를 감싸고 있는 이물질과 침 성분이 모두 씻겨나가게 돼서 혀 자체가 아주 민감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치약의 일종 성분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치약에는 그 미백 효과를 주는 탄산칼슘, 탄산 마그네슘 등의 연마제와 다량의 불 속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그 치약에 대부분 들어있는 황산나트륨 청정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더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양치 후에 과일을 먹으면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뭔가 이상한 맛이 더 나던데 이것도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약간 연관이 있어요. 치약은 알칼리성의 비누 성분을 포함해서 산을 함유하고 있는 사과나 귤 같은 과일을 먹게 되면 더욱더 쓴맛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이는 이 산과 알칼리 성분이 서로 반응해서 생긴 성분 때문인데 그 양치질 후에는 그 아까 설명했다시피 미뢰가 더욱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양치 후에 이제 바로 막 과일이나 음식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뭐 썩 좋은 그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석 씨 딸꾹질이에요, 그거? 네, 무슨 마치 짠 것 마냥 지금 딸꾹질을 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알려드릴 잡상식이 바로 이 딸꾹질과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사람은 왜 딸꾹질을 하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상식은 제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딸꾹질은 우리의 횡격막이 갑작스럽게 수축되면서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몸은 숨을 쉬고 싶은데 갑자기 성문이 닫히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특징적인 소리를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딸꾹질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횡격막이 자극이 되는 경우인가요? 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듯이 뭐 너무 맵거나 찬 음식 그리고 뭐 이제 극도로 긴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횡격막이 이제 자극이 되는데요. 이러한 딸꾹질은 비단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뭐 동물 중에서도 포유류 뭐 이런 동물들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물 마시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뭐 일시적으로 호흡을 멈춰도 되고요.
혀를 잡아당겨서 비인후부를 자극을 하거나 티스푼으로 목젖을 들어 올리기, 뭐 경동맥 마사지, 아니면 비닐봉지에 숨을 내쉬고 그 숨을 다시 호흡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되게 많은 방법이 있네요. 창규 씨, 이런 딸꾹질하고 관련된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다고요? 그쵸. 세상에서 가장 딸꾹질을 오래 한 기네스북 기록인데요. 진석 씨 한번 맞춰보실래요? 한 12시간? 안 됩니다. 그런 걸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더 불러보세요. 한 일주일? 아, 네. 여전히 배포가 작으시네요. 아. 그런 기록으로는 이 분의 기록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찰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은 무려 69년 5개월 동안이나 딸꾹질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시작된 딸꾹질이 평생을 갔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면 딸꾹질맨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딸꾹질맨. 네. 방송 상태가 잠깐 이상이 생겼는데 고르지 못했던 점에서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임창정의 흔한 노래 듣고 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마칠 시간이 다가와 버렸어요. 네, 진석 씨, 아무래도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 짧은 것만 같네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잡상식은 아주 무궁무진한데 말이죠. 그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토막상식 하나 알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면 시력이 나빠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본다고 눈 자체가 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 책 봐도 괜찮은 건가요? 네.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책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눈에 무리가 가고 피로를 느낄 수는 있지만 이는 어두운 곳에서 책을 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고요. 그 눈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은 딱히 없는 것으로 파악되니 그렇게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시간 어두운 곳에서 책 보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지막 토막상식까지 정말 알차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소한 질문들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찬규, 진행의 송진석, 이찬규, 기술의 이조우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